오늘 궁금한 종목 Y에서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 나도투자자문 이재규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먼저 반도체 이야기 해보기 전에 대체 외국인들은 언제쯤 한국에 돌아와 줄지 궁금합니다. 지금 환율도 계속해서 널뛰고 있어서 걱정인데 어떻게 바라보세요? 저도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가 반도체 최신 공정에서 뭐 HBM 쪽에서 뒤처진다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높아지는 쪽으로 시장의 자금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부분은 어쨌든 수출 국가, 수출 위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는 수급적인 여유가 좀 부재할 가능성을 우리가 감안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부분은 지금 미국에서 대선이 오히려 끝나고 나면 이런 흐름 자체가 좀 완화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지금 환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에도 살짝 부담이 된다라고 저도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어느 정도 안정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환 시장이 안정성을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삼성전자라든지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생각보다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지금부터 이제 환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그 대선 전후로 해서는 어느 정도 안정화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좀 안정이 돼야지 우리나라 시장에 외국인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환율의 상단은 그래도 좀 제한적일 거다라고 봐주신 거고 그럼 미국 대선 끝나고까지는 이럴 수 있다라는 거네요. 계속해서 삼성전자 쪽으로도 엄청 팔잖아요. 어제 또 신저가, 뭐 매일이 신저가인 것 같고 30거래일 연속 최장기간 매도다 뭐 이러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가 이제 6만 원을 이탈했을 때 우리 방송에서도 한번 다뤘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당시에 제가 이게 기술적으로라기보다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매수가 가능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어느 정도 또 반등하다가 밀림이 나왔는데 지금 6만 원 대비해가지고 2,300원 정도 하락을 했으니까 4%가 채 빠지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는 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밸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 여전히 저평가라고는 보고 있어요. 다만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AI 쪽과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시장은 여전히 수요가 좋다. 하지만 이제 디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 같은 레거시 쪽 같은 경우는 수요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수요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중국 기업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전반적으로 좀 불안정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6만 원 이탈하고 많이 밀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하반 경직을 저는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에 따라서 자금이 들어오고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환율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물론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다행인 것은 기관 매수는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면서 받아준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이 매도만 멈춘다면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여기서 반등이 나와가지고 뭐 7만 원, 8만 원 간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여기서 하반 경직을 보일 가능성은 전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반 경직을 보여주면서 6만 원대까지 반등이 나오고 조금 더 올라가는 과정에서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아까 전에 앵커님께서 브리핑해 주신 이 인텔과의 파운드리가 어떤 식으로 연동이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전 어쨌든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삼성전자 좀 내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조조정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는 시장 기업 자체가 힘을 받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삼성이 좀 풀어야 될 숙제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사실 가격적인 측면에서 밸류 측면에서 매수 가능하다 말씀 주셨지만 선뜻 매수 버튼 잘 안 눌리잖아요. 지금 상황이요. 근데 오히려 올라가 있는 SK하이닉스가 좀 더 매력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제 젠슨왕 CEO가 블랙웰 수요가 미쳤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었잖아요. 그 수요가 반영되는 그 실적이 이번에 나올까요? SK하이닉스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안 나오겠죠. 이번에는 안 나오지만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나옵니다. 네, 그렇게 앞으로요.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두 기업만 놓고 비교해 본다라고 한다면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미 아실 것 같지만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이제 반도체 사업부만 놓고 본다면 뭐 SK하이닉스는 반도체만 하고 있으니까 매출과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삼성전자를 넘어섰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잘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제가 우리 그 8월 달에도 급락이 한번 나왔고요. 9월 달에도 한번 크게 밀렸는데 그때마다 SK하이닉스가 19만 원에서 20만 원을 뚫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라는 네.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좀 올라오다가 다시 한번 되밀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와 비교해 봤을 때는 굉장히 좋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오늘도 많이 밀리지 않고서 계속해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더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저는 SK하이닉스는 여기서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다만 엔비디아가 만약에 꺾인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메리트가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 소부장 기업들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해서 40% 밀린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당연히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매수한 가격,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한 가격이나 뭐 연중 고점을 넘어갈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건 전 여전히 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불안정해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도체 만약에 지금 매수하고 싶다면 삼성 SK하이닉스 말고 소부장 그 아래로 봤을 때 SK하이닉스 밸류체인 관련해서 와야 되겠죠. 본다 해도요. 그렇죠. SK하이닉스 쪽에 대한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이 괜찮을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가 이제 방송에서도 뭐 파크 시스템즈라든지 KC텍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뤄봤는데 그때 잘 갔었잖아요. 예, 그러다 괜찮은 눌렸고요. 흐름이 나왔죠.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지금도 괜찮은 레포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기업들마다의 그런 구조적인 성장에 들어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장비주라고 해서 무조건 다 밀린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반도체 쪽이 그렇게 좋을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 양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도 좋은데 그 삼성 쪽에 대한 매출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SK하이닉스 양 매출이 늘어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뭐 피델릭스 같은 굉장히 작은 기업들도 변동성이 나오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또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바뀌면서 네, 그에 따라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을 좀 노려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탑픽 오늘 고르시기 힘드셨을 것 같은데 반도체 안에서 뭐예요? 저는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을 골랐습니다. 제가 어제 차트로 먼저 좀 찾아봤어요. 어떤 네. 종목군들이 그래도 좀 버텨주고 있나. 그래서 제가 일단은 프로텍이란 기업이 가장 눈에 들어왔는데 프로텍보다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그래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매매하시기가 좀 나을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프로텍은 신용 잔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주성 엔지니어링을 준비를 해왔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그리고 태양광에 들어가는 장비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증착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SK하이닉스가 주 고객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스플레이와 태양광 쪽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디스플레이 쪽과 태양광 쪽을 물적 분할이라든지 인적 분할을 통해 가지고 떼어내고 주력 사업인 이제 반도체 쪽으로 이제 주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저평가로 우리가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증착 장비 쪽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HBM 쪽에 대해서도 엮일 수가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은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전에 피델릭스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중국 쪽에서 이 반도체 쪽에 대해서 캐파가 굉장히 빠르게 커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중국 쪽 매출도 굉장히 많은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여러모로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어제 이제 27,000원에서 마무리가 됐네요. 그래서 목표가는 31,200원, 손절가는 24,500원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주성 엔지니어링 탑픽이었고요. 31,200원, 24,500원 목표가 손절가 챙겨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이오 이야기 나눠볼 텐데 미국 대선에서 누가 되든 바이오 잘 갈 거다 이야기 나오잖아요. 확실히 흐름이 너무 좋고요. 연말 대장구치기 들어갈까요?
어제는 좀 조정을 받았죠. 근데 잘 가다가 뭐 네. 대상주들은 잘 가다가 시장에 밀려서 그런 걸까요? 꺾인 채 마감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죠. 또 신고가. 저는 일단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밀리면 매수의 관점입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방송 초기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트럼프가 앞서 나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지금 어떻게 될 것인지 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이 바이오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던 건데 지금 만약에 금리 인하가 좀 늦춰진다라거나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하의 시기 자체가 계속해서 늦춰지거나 그 정도가 약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가 이걸 좀 신경을 써야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관점은 사실 지금 당장에는 조금 애매해진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미국의 대선이 끝나고 나서 뭐 11월 달이 이제 대선 끝나고 나서 이틀 있다가 금리 인하 여부가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가 11월 달에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도 금리 인하가 이어지는지 여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금리 인하 여부가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에는 지금 당장에는 가장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진 않고 있지만 지금 최근 보면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래도 좀 양호한 기업들은 수출주들이 양호해요.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환율적인 측면과 연동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현재까지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바이오가 가장 좋다. 하지만 금리 인하 쪽에 대한 이런 파열음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네. 그때는 경계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올해 연초부터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요 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익이 많이 난 분들의 경우에는 저는 좀 챙길 필요도 있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챙기면서 그렇다고 너무 공격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여러 변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바이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뷰를 보여주셨는데 확실히 시총 바이오 그 상위주들이 잘 가잖아요. 지금 자리에서의 기대 수익률 여전히 그럼 높다고 좀 평가는 하세요? 챙기자는 아니죠. 챙기자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 수익률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은 좀 줄어 있을까? 저는 지금 이제 알테오젠이라든지 몇몇 기업들이 연초 대비해서 꽤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말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초부터 보유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제약바이오에서 뭐 50% 넘게 수익이 나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자체가 불안정하죠. 네. 불안정해서 어느 정도 흔들림이 나오다 보면 분명히 개인 투자자분들도 한 종목만 보유한 게 아닐 거예요. 제약바이오만 보유했을 가능성이 낮죠. 그래서 다른 종목이 만약에 손실이 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같이 매도할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고 네. 있거든요. 실제로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상계 처리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약바이오 중에서 지금 수익이 많이 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만 휘청거리더라도 매물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기대 수익률은 저는 이제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 나시는 분들은 좀 챙기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연말에는 또 양도세 이슈도 있기 때문에 저는 매도 물량이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서 못 간 섹터들도 있어요. 지금 선순환이 굉장히 빠르죠. 아까 전에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CDMO라든지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던 비만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일단 시세가 한번 나왔는데 그 외의 섹터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못 올라온 쪽이 있습니다. 뭐 줄기세포라든지 유전자 치료라든지 네. 제가 우리 방송에서도 몇 차례 말씀드린 뭐 녹십자를 비롯한 전통 제약사 같은 경우는 상승 여력이 꽤나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는 기대 수익률을 여전히 높게 생각해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자리 바이오 타픽 골라본다면요. 예, 저는 한미약품을 말씀을 비만 드리도록 치료에 하겠습니다. 집중하신 거예요? 그죠. 비만 치료도 있고요.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통 제약사 중에서 우리나라 이제 10대 전통 제약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10대 전통 제약사 중에 포함이 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비만이라는 모멘텀 같은 경우도 2025년도 내년 1월 달에 뭐 임상 1상에 대한 글로벌 임상 1상에 대한 결과물이 나온다라고 하니까 네. 그 비만 쪽에 대한 모멘텀까지 받아간다라고 한다면 변동성이 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한미약품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자리 목표 주가 어디로 설정해 볼까요? 현재- 최근에 많이 올랐었어요. 예, 여기서 이제 거래가 오랜만에 한번 들어왔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3거래일째 조정을 받고 있는데 목표가는 40만 원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9만 원인데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통 제약사들 같은 경우는 상승 여력이 많거든요.
뭐 R&D 인력이나 비용이 바이오 테크 기업들보다 월등히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약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통 제약사들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는 꼭 좀 소개해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탑픽으로 한미약품 목표 주가 40만 원 흐름 놓고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장 전략 짧게 들어볼게요. 네, 지금 이제 대선을 앞두고 나서 미국의 대선이죠. 그래서 변동성이 좀 안 좋게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본다면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트럼프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어느 정도 공략해 볼 수도 있지만 아주 공격적인 매매는 좀 자제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어제 이탈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내로 빠르게 복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네. 1, 2주 정도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공격적인 매매는 좀 자제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전략까지 챙겨봤고요. 오늘 나도 투자자문 이재규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